황금소의 뿔을 찾아 떠난 푸르미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언어와 철학, 음양과 의식의 가르침이 실제 살 속에서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시험하는 수행의 길이었다. 길 위에서 만난 청년은 푸르미에게 여성의 근원적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푸르미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에너지의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답하였다. 받아들임과 포용, 기다림과 사랑, 생명을 품어내는 음의 힘을 얼마나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청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험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답을 들은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는 길을 지나갈 자격이 있다. 그 말과 함께 푸르미 앞에 놓여있던 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르미는 그때 깨달았다. 인생의 길은 남이 막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신의 무지와 두려움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통과하는 순간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넓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푸르미는 물라드하라 왕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이상한 나라였다. 사람들은 모두 재물과 노동, 생존과 먹거리, 집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고 누군가는 집을 짓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밭을 갈고 있었다. 처음에는 푸르미가 그들을 보며 의아해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고 누군가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견디고 있었다. 그제야 푸르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질은 악이 아니었다. 물질은 영혼이 현실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배였다. 배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듯이 현실적 기반이 없으면 정신도 안정되기 어려웠다. 많은 수행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다가 땅을 잃어버리고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잃어버린다. 참된 수행은 하늘과 땅을 함께 품는 것임을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데오네스를 찾아갔다. 데오네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푸르미군, 물질이란 무엇인가? 푸르미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답했다. 예전에는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물질은 인간이 현실 속에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데오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러나 아직 절반만 이해했네. 푸르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데오네스는 다시 말했다. 물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네. 그 말은 푸르미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욕심이 많으면 재물도 욕심의 모습을 띠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재물도 감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된다. 물질의 본질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의식 속에 있었다. 푸르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도 늘 불안했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적어도 평화로웠다. 어떤 이는 큰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고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있다는 것을. 인생은 얼마를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어느 날 푸르미는 여행 도중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둠이 내려앉고 사방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데오네스의 말이 떠올랐다. 두려움은 무지의 그림자다. 푸르미는 숲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명상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숲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인생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같은 폭풍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 같은 실패도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스승이 된다.
그 후 푸르미는 황금소의 뿔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황금소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을 다루는 지혜의 상징이었다. 소는 인내와 근면을 뜻한다. 밭을 가는 소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국 풍요는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황금은 가치의 상징이다. 따라서 황금소의 뿔이란 인내를 통해 얻어진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만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비가 와도 밭을 갈지 않은 농부는 수확할 수 없다.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붙잡을 수 없다. 황금소의 뿔은 바로 그 사실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 무렵 푸르미는 다시 데오네스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된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차원의 문을 통해 요가 수행자 푼야라를 만나러 가게 된다. 무지개빛 차원의 문이 열리고 푸르미는 낯선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조용한 미소를 지닌 수행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푼야라는 말했다. 요가는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요가는 합일의 길입니다. 푸르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푼야라는 설명했다. 인간은 늘 자신과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고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고 이상과 현실이 분리된다. 요가란 그러한 분열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푸르미는 문득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다. 언어와 철학, 물질과 정신,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이었다. 데오네스가 가르쳤던 음양의 철학도 결국 같은 이야기였다. 우주는 분리보다 연결을 향해 움직인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 안의 갈등을 통합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합하고 현실과 이상을 통합해 나갈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 그날 밤 푸르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별빛 아래 앉아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손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로 떠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의 생각을 정리하고 매일의 행동을 바로잡고 매일의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일이 수행이라는 것을. 황금소의 뿔은 먼 곳에 있는 보물이 아니었다. 인내와 책임, 감사와 성실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내면의 황금이었다. 그리고 푸르미는 그 황금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